시사. 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3일 남았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오랜 동지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기자회견은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된 폭력의 시대, 이게 가장 큰 워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였던 것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는 하십니까? 지난해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가 또 그 압박의 강도를 보면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들이 그냥 그대로 언론에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증거 하나만 어디서 나오게 되면 증거 해설해 갖고 또 언론에 나오고 있고, 거의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무죄 추정을 받는 또 피의자로서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걸 갖고서 과하다, 지나쳤다는 그런 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동의하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탄압이 되려면 배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은 영장 청구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 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들 보면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니십니까? 사실 예. 오랫동안 검찰에 와 있고, 윤석열 총장실의 검찰이 가장 상명하복 체계가 다시 회복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대선 주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고도 또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제가 없이.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이 단임제인데 네네. 이게 어떻게 정적 제거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떤 정치보복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네네,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네. 예.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173페이지나 된다는데. 네네.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원래 이렇게 깁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 변론할 때 이런 공소장 보고는 전 근래는 못 봤습니다. 그 후에. 아니, 공소장 쓰려고 하면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내용 설명하고 범죄가 소명됐는지, 이게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치하죠, 사실은. 예. 이렇게 장황하게, 더구나 감정적 표현들을 갖다 섞어 갖고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전 근래에 보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들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 시종농단을 했다, 내로남불했다, 아시타비 했다, 뭘 했다고요? 아시타비. 나는 나쁘다. 내로남불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고. 예. 그다음에 삼축동자도 아는 얘기다. 이런 식의 감정적 표현들을 섞어갖고 쓰는 공소장은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을 썼군요. 예. 근데 매우 부적절하죠, 사실은.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특권대에 숨지 말고 판사 앞에서 하면 될 이야기다. 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 중인 사건들, 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 예단을 갖고 법무부 장관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헌법에 유죄 확정 판결이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도 자기 방어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 과정이나 내용들을 거의 매일 공표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예.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기 변론도 못합니까?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 흘리지 말고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공소장으로 얘기해라. 원래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사실 이게?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왜 이런 말들을 계속 할까요? 매우 정적인 분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여야에서 한동훈 장관이 다음에 정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방탄국회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현재 여론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전은 검찰이 하고 있다. 예. 수사 기소의 전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 내용 흘려가면서 여론전, 유죄 예단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여론전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체포동의안이 오면 27일 날에 투표를 하면 무기명 투표인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뭐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뭐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겠죠. 예. 다만 그 체포 동의안의 뭐 당부에 대해서보다도 영장 청구 그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당내에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게 그동안 수사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매우 과도했다.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범죄가 제대로 소명된 게 아니냐. 되게 뭐뭐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공소장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건 뭐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들의 분위기를 160표 이하 또는 170표 이상 이렇게 그 숫자로 판단할 수가 있나요? 언론에서 자꾸 그거를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어쨌든 뭐 각자의 부결되면 끝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적 양심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뭐 반대했다고 해서 나쁘고 찬성했다고 좋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부결시키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정의당에서는 당론으로 뭐 가결시켜야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또 그런 당론이지만 또 거기에 또 반대하는 분들도 순조속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일 이후에 뭐 부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분석인 것 같고, 근데 27일 이후에는 알아서 잘할 것. 이게 이제 서른 의원. 그다음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다음엔 당당하게 선당후사 정신. 이거는 부결 후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거짓 표명해야 된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대개 뭐 권노갑 고문님이나 당의 원로분들은 늘 선당후사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을 먼저 생각하면서 잘 판단하라는 뜻일 것 같고, 뭐 서른 의원의 말씀도 좀 원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뭐 검찰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뭐 당내 통합을 잘 유지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판단하라고 하는 뭐 원론적인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뭐 어쨌든 뭐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가 이제 회기 중에는 어쨌든 그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오니까 뭐 제출해야 되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뭐 국회가 일부에서는 국회를 다시 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럼 문제는 지금 국회법에 지금 상시국회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국회 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여야 협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 일정 구체적인 본회의를 언제 열지 이것만 합의하면 되는 거지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뭐 3, 4, 5월, 6월 계속 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이게 민주당이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이 계속 강화되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뭐 수사 기소의 전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어떻게 나오냐가 문제인데 저는 검찰이 빨리 지금 한두 달 수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군데 압수수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갖고 기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소해갖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국민 앞에 공개되면은 저는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초조한 게 아닌가. 그냥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만약 법정에 갔을 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소를 누르고 있고 또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소하려면 빨리 해라. 빨리 해야죠. 지금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내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저는 뭐 유무죄 가린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가릴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예. 전 검찰이나 여당의 입장은 내년 총선 전까지 유무죄가 안 가리기를 원할 겁니다. 검찰이 오히려 유무죄를 안 가리기를 원할 예, 것이다.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만약 만에 하나 수사하는 거에서 무죄라도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두렵죠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그동안에 만약에 뭐 총선 전까지 유무죄가 안 나오고 계속 어떤 부정적인 이슈 또는 부정적인 말들도 나올 거란 말이죠. 예, 주장들도. 그러면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이 사건 의혹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쌓이게 될 한 절반 정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해 보면 총선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지난해 3월 10일 대통령이 당선됐고 5월 10일 날 취임하셨습니다. 그 이후 거의 10개월 이상 지금 엄청나게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게 나왔다고 하면 검찰이 이미 공개를 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들 다 제시하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그 증거에 대한 반정을 제시하거나 탄핵을 한다고 증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갖고 국민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사법적인 거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단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반전의 계기를 찾는 게 그 변곡점을 찾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계속 지지율이 계속 흘러가 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이제 민주당 내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죠. 다만 어떤 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하는 거 또는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신의 한 수가 되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총선 6개월 전쯤에 대개 공천 그 기획단 선거 기획단이 만들어집니다. 선거 기획단 만들어지고 한 4개월 전부터 공천 준비가 시작되는데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은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죠. 어쨌든 민주당 지금 지지의 핵심은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 중에 한 70% 정도 이상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지지와 어떤 지지 강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총선에 임해야겠죠. 그게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70가량 30이 있다고 하면 그 30은 리스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섞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총선에서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따로 나갈 가능성, 분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혀 없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어디서 구제되겠습니까? 사실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 근데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니까. 공천에 어쨌든 탈락하거나 또는 공천 탈락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겠냐고 하는데 민주당의 과거 전통을 보면은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건 여당이 더 위험한 상황이 오겠죠. 사실은요. 그래요? 예, 여당이 지금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또는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당이 대폭적인 물갈이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당의 어떤 실책을 바라는 정치가 아니고 야당의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사실은 야당이 잘해야지. 국정의 책임은 여당입니다. 사실은. 야당이 스스로 어떤 민생의 성과를 내갖고 잘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죠. 야당은 잘못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억울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몰려버렸어요. 방탄 프레임에. 조응천 의원 말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다.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조응천 의원이 투수통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끈질기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검사들이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래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평하게 싸우고 시작한다고 하면은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평하게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여당이 잘하는 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여당이 민생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야당 제1야당 당대표 구속하겠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민생은 좀 파탄 지경에 있고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내세우고 있지만 성과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그런 점들을 심판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데요.